자, 볼게요. 자, 여기 얘가 나온다 그러지? 얘는 두 가지 볼게요. 둘 다 전치사인데 얘가 전치사 1이고 얘가 전치사 2가 돼. 얘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다? 뭐 때문에 들어보세요. 여기 앞에 앉아. 여기 두 가지가 있어. 같은 건데 얘는 필기를 해놨고 얘는 다시 공부하면서 이동거를 있고 뒤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가 정리를 해놨어. 봐봐 이렇게. 지금 하는 수업은 좀 신형해라 그지? 진도가 많이 나가 있으니까 진도 좀 많이 빼라고. 이번에 과목이 두 과목이라 조금 빠르게 할 거야. 공부를 좀 많이 해줘야 돼 생각보다. 자, 볼게요. 다시.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전치사가 두 개 나옵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뭐뭐 때문에 그치? 오케이? 자, 이 단어가 좀 많이 나. 이 단어가 핵심 단어다. 우리가 레귤러리티한 뜻이냐? 규칙성, 그치? 그런데 앞에 얘가 들어가는 뜻이냐? 준이라고 쓰는 뜻이냐? 유사하거나 비슷하다는 뜻인 거다, 그치? 자, 그래서 뭐야? 규칙성에도 불구하고. 혹은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뭐라고 하면 준규칙성이라고 해요. 자, 준규칙성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언어를 말할 수 있고 언어를 이해할 수도 있어. 그럼 잘 볼게요, 여러분들.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준규칙성인데 이거 씀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 때문에 해주시는 것이 괜찮아요? 자, 그리고 결국 뭐라는 얘기냐? 준규칙성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이해하고 정확히 말할 수 있다. 뜻이다. 뭐야? 현재? 잠깐 얘기 좀 해봐야겠어. 일단 시험지 놔줘. 나중에 카톡으로 좀 얘기 좀 하자. 오케이? 땡큐. 자, 그럼 우리가 준규칙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밑에 볼게. 뭐라 해야 되는지. 자, 그럼 여기서 언어라고 그랬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 언어고. 그러면 언어의 하나의 양식이 얘는 소통이 되겠죠. 그럼 잘 보겠는데? 그러면 언어, 소통이라면서 당연히 뭘 요구하냐? 공유되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나랑 나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서로가 말하나 공유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공유를 한다는 것은 뭘 필요로 한다? 체계적이게 돼. 뭐라고 하나? 얘는 뭐냐? 그럼 언어라는 게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체계성을 갖춰야 돼. 당연하지, 그치? 그래요. 체계가 없는데 너랑 나랑 서로 공유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비난할 거라고. 그러면 공유된 지식이 있다는 것은 뭐다? 그래도 적어도 자의적이보다는 언어가 체계적이어야 돼. 그래야 서로가 대화 소통이 가능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된다, 그치?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다른 얘기를 해요. 자, 역접이야, 면접이야, 앞뒤가 반대가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언어는 체계적이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 한번 가볼게. 뭐라 얘기하는지. 자, 언어를 첫 번째 뭐다? 이해하는 거죠. ing가 와요. 그럼 and가 왔다. 두 번째 ing 이렇게 오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면 언어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럼 얘가 바로 주어가 되겠지? 얘가 동사가 되고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는 s가 붙었어 안 붙었어? 얘를 안 붙었다 치고요, 그치? 괜찮지, 그치? 자, 그럼 잘 볼게요.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만들어내는 이런 요구사항이 요구합니다. 추가적인 유연성. 자, 얘가 좀 중요한데 얘가 뭐야? 유연성이다, 그치? 괜찮아요? 자, 그럼 잘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언어는 규칙적이어야 돼.
그렇죠? 따라서 그냥 체계적인 게 좋아. 자의적인 것보다는. 그런데 체계적인 것에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약간의 추가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죠? 그렇죠? 오케이. 가보자 뭐라 이거지. 자, 왜냐면 자, 그럼 화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니까. 자, 잘 볼게요. 화자야. 자, 의사소통을 할 때 화자들은 이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얘는 뭐야? 표준이죠. 그러면 너랑 나랑 대화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표준 패턴에서 자, 중요한 것은 벗어나다 뜻입니다. 그렇지? 괜찮냐? 그러면 표준 패턴에서 벗어나는 어떤 형태를 만들기도 해. 대화할 때. 당연하지, 그치? 이해돼? 자, 그래서 자, 말하는 사람이 표준 패턴에서 벗어나는 형태를 만들어내. 그러면 얘는 뭔가 듣는 자죠, 그렇죠? 듣는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얘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럼 얘를 뭘까? 당연히 이해겠지. 얘가 되겠죠, 얘겠죠. 뭐라고? 표준 패턴에서 벗어난 형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지, 그렇지? 이게. 괜찮나요? 지금 뭐에 관한 얘기한다? 추가적인 유연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오케이, 갑니다. 자, 취역하서 뭐다? 축약이야, 축약. 그치? 축약 혹은 축약형들. 형은 형태를 말하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수많은 축약 형태들. 자, 가만 칠게. 이렇게 수치가 저렇게 있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먼저 유창한 거죠. 자, 그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유창한 대화나 유창한 말을 촉진시키는 수많은 추각 형태들이 결국에 뭡니까? 그 언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추각형, 수많은 언어의 추각형을 쓰는 이유가 뭐다? 아, 유창한 대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지, 그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가볼게요. 자, 얘가 뭐가 있는지 볼게. 자, 볼게요. 자, 어떤 얘기냐? gonna, have to, try나. 요런 거 얘기죠, 그쵸? 축약형이죠, 축약형들. 네. 자, 그러면 얘가 주격관계 대명사고, 얘가 이제 전체가 이제 선행사가 되겠죠, 그쵸? 선행사가 되고, 선행사가 뭔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s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치?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뭐다? 겹치다는 표현입니다. 자, 볼게요. 그럼 이 여러 가지 축약형들은 부분적으로 겹치게 돼요. 그치? 겹치게 되는데, 얘가 뭐야? source word는 이제 원 단어잖아. 얘는 어디서 왔어? 얘는 going to지, 그치? 안 그래요? 잘 봐. 야, going to는 줄이면 어떻게 돼? gonna'가 되죠, 그치? 그러면 원 단어가 뭐가 된다? going to지, 그치? 그러면 이 원 단어와 부분적으로 겹치게 이렇게 만든다. 되겠지, 그치? 충분히 이해되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이 말 한번 잘 봐봐. 잘 봐. 이렇게 상충하니까. 상충한다는 건 대립되는 거죠. 이렇게 상충하는 압박감을 갖다가 압박감에 대한 이 결과물이 바로 뭐다? 뭐라는 얘기야?
준규칙성이다, 그지? 자, 괜찮나요? 자, 그럼 준규칙성이 왜 생기는가? 산아, 네. 준규칙성이 왜 생겨난다 그러냐? 준규칙성 그러니까 규칙이 있기는 한 체계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지, 규칙성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이 기준이 되는 패턴에서 벗어난 형태 역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약간 유연성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유연성이 바로 뭐다? 여러 가지 이제 축약이다, 그렇지? 괜찮나요? 네. 그럼 결국 이거는 뭐다? 약간 뭐다? 우리가 표준에서 벗어난 거죠. 자, 표준에서 벗어난 형태. 요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하나 더 물어볼까? 그러면 표준에서 벗어난 언어적 형태를 쓰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더 이제 유창하게 그렇지.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는 건 뭐다? 말에 유창한 표현, 그렇지? 유창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I'm going to다, I'm gonna 이거 좀 편하죠, 그렇죠? 오케이, 굿, 잘했습니다. 그럼 잘 보기 여러분들, 준규칙성은 뭘 가리킨다? 언어는 자의적이보다는 규칙성과 체계성이 필요하다. 단 그러나 유창한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표준에서 벗어난 형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축약형이다. 그러니까 얘는 왜야 뭐다? 언어의 유연성보다.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규칙성에다가 약간의 유연성을 더한 게 바로 뭐가 된다? 준규칙성이 되는 거다. 괜찮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 이해됐나요? 이제 핵심은 다 끝났어요. 내용이 여기까지 다 끝났어.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이야. 자, 그럼 나머지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 자, 그럼 볼게요. 이런 패턴들이 그러면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죠. 수동이에요. 당연히 수동으로 써셔야 돼요. 자, 이런 패턴들은 마스터 레스 할 수 있죠. 지금 숙달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광범위한 연습이죠. 자, 광범위마다 연습을 통해서요. 됐죠? 이때 위치는 뭐라고 했냐? 아무 문장 전체가 되겠죠? 오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얻을 수 있다. 만약에 네가 뭐하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뭐 하면서? 현재 분사야? 해서 어떻게 한다? 뭐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언어를 말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면 이게 첫 번째고, 자, 이거 보기 뭐가 있어요? 햄플 PB 갔어요? 그 다음 여기도 뭐가 생략되냐? 자, 햄과 생략돼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럼 비컴은 뭘로 봐야 돼요? PP를 보셔야 돼, 그치?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뭐가 없다? 얘가 PP1, 얘가 뭐가 된다? PP2가 된다, 그렇지? 자, 이게 되겠죠? 오케이. 자, 혹시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문법적으로 시험을 내게 되면 혹시라도 과거인 비컨을 안 되고, 여기가 현재형이네? 나는 그러면 비컨스를 쓸래. S는 안 돼? 안 된다는 뜻인가? 조심해야 돼, 그치? 문법적으로. 오케이. 괜찮아요? 이 부분 조심하셔요. 오케이. 자, 그럼 계속 다시 해본다. 잘 봐라. 네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성장을 해서 아주 뭡니까? 말을 잘하게 되는 독자가 만약에 되었다면 이런 것들은 얻기 쉬운 것들이다. 되겠지, 그치? 오케이. 이런 성을.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이번에는 뭐가 난다? 이런 거 있지, 그치? 자, 이게 강세 패턴을 배우는 것. 강세 패턴을 마스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볼게요. 왜 이게 강세가 필요한 거야? 우리나라는 강세가 없어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지? 우리는 내용 중심이라고. 그런데 특히 중국어나 영어는 뭐가 있고 성조가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뭐가 있어? 강세가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리코드라는 단어가 있고 레코드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앞에 있을 수 있고 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뭔 뜻이냐? 앞에 있으면 뭐? 레코드는 기록하다. 얘는 뭐가 돼? 명사가 돼. 기록이 되겠지. 그러니까 리코드는 뭔 뜻이냐? 동사가 되겠지. 동사가 돼. 이런 것도 우리가 기록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어는 뭐냐면 강세가 중요해요. 그죠? 저 강세 패턴을 마스터하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제1 언어야, 제2 언어야. 제2 언어죠, 그렇죠? 그럼 당연하지 제2 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될 거다. 당연하죠. 괜찮죠? 자, 그거 이거 조심할게요. 호는 누구로 가르쳐? 선행사니까 얘가 가르쳐. 선행사 그렇지? 얘가 선행사네. 단서에 복수야. 복수네. 따라서 뭐 붙여야 돼? S 붙이면 안 된다. 그렇지? 이해되냐? 이렇게. 자, 그럼 잡을게요. 자, 제2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은 종종 보여주죠. 뭘 보여주냐? 스트레스. 때가 있습니까? 때가 있으면 야, 이건 쥐가 먹었다는 뜻인 거지. 강세의 기가 뭐죠? 강세를 알아 몰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지. 자, 얘는 뭐냐면 강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친다. 알겠지, 그치? 당연하죠. 제1 외국어가 아니라 제2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강세를 잘 알아야 몰라. 당연히 모르겠죠. 쉽지가 않죠. 왜?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그냥 배운 언어가 아니니까. 맞죠? 자, 그래서 강세 패턴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제2 언어로서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종종 보여주죠. 강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종종 보여준다. 됐나요? 오케이? 주제가 뭐냐? 주제 이제 언어의 준규칙성. 그렇지, 준규칙성. 그리고 이제 제2 외국어로서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나와서 그렇죠? 여기 봅니다. 주제가 뭐라는데? 주제가 뭐라고? 언어의 준규칙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자, 요지가 뭐다? 뭐다? 아까 말했는데 상충한다 그랬죠, 그렇죠? 언어는 규칙이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유연성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 결과가 바로 뭐다? 준규칙성이다. 이해되죠, 그렇죠? 충분히. 이렇게. 자, 제목 제안은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죠. 왜 언어가 완전히 규칙성을 갖고 있지는 않는 이유.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충분히. 두 번째는요. 언어에서 준규칙이 있는 이 단어가 나오면 모르면 주제가 건데 실제로 이 단어를 써보기가 너무 쉬운 단어는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 언어에서 규칙은 뭐다? 규칙. 얘는 뭐다? 유연성.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준규칙성에 관한 얘기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괜찮냐? 네. 응? 취업 비에 가서 민재야. 너는 뭐 했냐? 운동 좀 했어? 아예 안 했냐 너도? 뭐 이렇게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신청하는 거 없어요. 아 신청하는 거야 본인이? 네. 아니 이게 남자가 얼마 없어가지고 과별로 줘가지고 하는데 아 과별로? 그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아 그래? 근데 다 참여하지 않는 게 이게 체육대 하는 의미가 없잖아. 이거 놀 사람들은 아주 신나게 놀고 아, 노는 사람 아주 신나게 놀아? 운동하면서? 노는 건 재밌어요. 그런 거 재밌어? 그래? 근데 참여하지 않는 것도 좀 그렇잖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쪽 끝에서 책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 자 볼게요 그다음. 자 하나 더 하고 좀 5분 좀 쉬어볼게. 하나 더 하자. 자 공부 이거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이 지문은 조금 수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
이때 하면 얼마나 그렇지? 얼마나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박스 바깥에서 생각해봐. 요 말 참 많이 들어보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텔은 무슨 다 초부동사를 써요, 목적보로. 그 다음에 이거죠. 산아, 네. 박스가 뭐냐? 뭘 가르치냐? 그 자기 자신의 편견?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지, 그렇죠? 사고 방식은 뭐다? 어떤 틀이죠. 생각의 틀이에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뭔 뜻이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야? 어떤 고정관념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게요?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단어를 쓰자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 사고의 틀이야. 근데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고정관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실제 나는 이 표현을 너무나 싫어해요. 물론 나는 이 구절, 이 구절이에요, 구절. 이 구절에 자 넓은 의미는 알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대략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 뜻이 되겠지, 그렇지? 자, 뭐라 얘기하냐? 자, 이 단어 중요하죠. 민재야, 디파이 뭐냐? 어? 디파이. 그 부정. 그렇지. 거스르. 그렇지. 거스르다. 부인하다. 다른 걸로 말하면 정황을 알려주셔야 그렇지? 자,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컨벤션이 뭘 가리키냐? 박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얘는 뭐야? 뭔가 틀이 되겠죠? 틀이나 간섭이에요. 그러면 어떤 틀이나 간섭을 거스르는 해결책은 해결책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해결책을 찾아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폭넓은 의미를 알고 있다. 우리의 간섭과 틀을 거스르는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라는 건 알겠다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얘기냐? 이 말에는 잘못된 게 전혀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아마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 같아요. 자, 그럼 보면 여러분들 범위를 광고로 좁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을게요. 나에게 광고라는 것은 자, 볼게요. 박스 바깥이야, 바깥 안이야. 이 안에 광고라는 것은 이 박스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전부인 거다. 그럼 광고라서 무조건 뭐냐? 틀 안에서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자, 가볍게 왜 그런지. 그리고 그래서 광고라서 뭘로 가득 차있다? 박스로 가득 차있다. 이때 박스 뭘로 가득 차있다? 뭐가 있다? 제한이 있어. 그죠? 동물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야? 프레임워크 무슨 어떤 틀이 있죠. 그죠? 얘도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보니까 현실은 구체적 현실이 있어. 되겠나요? 이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다. 어떤 제약, 틀, 구체적인 현실이 존재한다는 뜻인 거죠. 이 현실 내에서만 생각해야 돼. 뭐가요? 광고가. 자, 여기까지 이해된다, 그치? 광고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 박스, 이 박스는 뭘 가리킨다? 하나의 제한이죠, 그렇죠? 틀이에요. 그리고 뭐다?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바로 뭐든 예산이 되겠죠. 예산을 넘어서는 돼, 안 돼? 안 되죠? 얘가 뭐라는 얘기냐면 구체적인 현실이라고 하죠. 야, 이런 예산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 틀이 있다는 뜻인 거지. 그리고 그 페이지에는 크기. 페이지의 크기가 보다 하나의 한계고 틀이다. 이 페이지에 맞춰라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나는 제품이에요. 제품에 대한 뭐야? 원재료예요, 재료. 그러면 제품의 재료 또한 뭐가 된다? 하나의 한계가 되죠. 요 안에서만 만들어야 되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죠? 충분히? 이렇게. 그 다음 이거 잡을게요. 그러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박스, 그러면 모든 것 가장 중요한 한계, 이건 바로 뭐다? 아니걸요?
꺼졌다.